이번 영상은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21차 학습지 2회의 내용으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들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매우 어려워하는 단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2차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과 연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최대 최소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거는 모든 거에서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 가장 작은 값을 최소라고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내용에 앞서서 여러분이 직선을, 그러니까 이 최대 최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정의역이 일정 부분, 일부분을 정의역으로 할 때 최대 최소를 다르게 판단한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실수 정의역이 이제 x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예요. 이것을 실수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직선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직선은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해라 라고 하면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여러분이 최대값과 그리고 최소값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제 이거 왜냐하면 직선은 계속, 지금 선생님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겠지만 계속 증가하지 값이, 아니면 계속 감소하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직선은 이런데, 그럼 2차식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a가 양수이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이면 이제 위로 볼록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어느 지점까지는 함수의 값이 계속 줄어들죠. 감소해. 그러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면서는 계속 증가하죠. a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자, 어느 지점까지는 얘는 계속 증가하죠. 그러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면서는 계속 감소하게 된 이 지점이 있는 거지. 아까 1차와 2차가 다른 점은 바로 이거예요. 1차 함수는 계속 증가, 직선이니까, 아니면 감소. 그러나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줄어들다가 증가하거나 또는 증가하다가 다시 줄어드는, 이렇게 바뀌는 이 점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꼭지점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의 얘기를 문제로 다룰 때 주의해야지 되는 거죠. 자, 지금 1번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최소값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최소값은, 자, 꼭지점의 x좌표인 P에서의 y의 값이 아마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있나요? 라고 하면 최대값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없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최소값이 있나요? 라고 하면 최소값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없어. 하지만 최대값은 얼마라고, 이 점의 좌표가 역시 P, Q라고 하면 Q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수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얘기고, 만약 정의역이 일부분을 준다 그러자, 정의역이 일부분, 그러니까 뭐 알파에서 베타까지 라고 준다고 하자. 그러면, 자, 직선이 이런 얘기, 아까 실수 전체면 이렇게 되겠지만 내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의 값을, 양끝 값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x가 알파일 때의 함수의 값 f 알파에서 최대를 가질 거고, 베타일 때의 f 베타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와 최소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2차 곡선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2차 곡선에서도 정의역을 준다. 자, 이렇게 주고 정의역을,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고 이렇게 되는데, 정의역을 여기서 알파에서 그 다음에 베타까지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우리가 베타 값이 줬다고 하자. 그러면 f 알파에서 베타까지, 여기까지 이제 값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아까 1차 함수에서는 최대와 최소가 이렇게 정의역의 양끝값에서 같는데 2차 함수에서도 양끝값에서 같겠느냐? 아니라는 거야. 뭐 어디가 있으니까? 꼭지점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렇게 됐어도 지금 꼭지점 P에서 여기서 그럼 최소값이 얼마니? 라고 하면 최소값은 x가 p일 때 y의 값에 해당이 되는 얘가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최대값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일 큰 값이니까 어떤 값이 더 크냐면 x가 베타일 때의 함수의 값이니까 f 베타가 최대값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역이 주어졌을 근데 자, 이 경우도 있는데 내가 알파를 똑같은 함수에서 만약 여기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 p, q예요. 근데 알파와 베타를 알파 그 다음에 베타를 여기로 줬다고 해. 그럼 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이때는 꼭지점이 정의역 안에 들어있지 않지. 없어. 여기 가장 작은 값은 이렇게 될 때 최소값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최소값은 x가 알파일 때 값, f 알파가 최소값이 되면 다시 쓸게요. f 알파가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최대값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최대값은 x가 베타일 때 그때 y의 값 f 베타가 최대값이에요. 라고 이번은 어디에서 생겨? 정의역의 양끝에서 생기죠. 자, 지금 여기 이제 설명한 내용처럼 우리가 2차 함수가 1차 식과 다른 것은 어느 지점? 즉 꼭지점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감소하다 증가하거나 증가하다 감소함으로 이 값의 최대나 최소는 꼭 생기더라. 그래서 실수 전체를 정의역이라고 주면 최소값 아니면 최대값 둘 중에 하나를 갖겠지. 근데 이제 만약 정의역을 이렇게 알파보다 커나갖고 베타 이렇게 임의의 범위를 줘, 일부분을 주면 그때 꼭지점의 좌표가 정의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데 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머리에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2차 함수를 다루는데 뭐가 문제가 되니 결국은 뭐야? 꼭지점의 좌표라는 거지. 내가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냐 라고 하는 이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1차 함수를 정말 잘 다루려면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주어지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꼴로 변형을 해야 돼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읽어주냐면 이 완전 제곱식 된 값을 0으로 하는 x의 값이 얼마야? p지. 그럼 그때 y값은 얼마야? 얘가 0이 되니까 y값은 q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p일 때의 값이 q. 그러면 이게 바로 꼭지점 p, q를 갖습니다. 라고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차 함수가 주어지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래프는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면 이와 같으니까 따라서 양수일 때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냐면 x가 양수일 때는 어디에서? p에서 최소값 뭘 갖는다? q를 갖고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그 다음 a가 음수이면 자 여기 위로 볼록이니까 x가 p에서 최대값 q를 갖고 최소값은 없다. 이번에는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정의역이 뭐다 라는 언급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야 라고 여러분은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지금 이런 앞에 지금 했던 요 내용으로 문제를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뭐가 없어. 정의역이 특별히 안 줬죠. 그럼 실수 전체야. 자, 1단계 어떻게 해라?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라. 그래서 완전 제곱식 잘 안 되는 학생들에게 이게 마지막 설명의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습니다. 그럼 x제곱 요거 2로 묶어주면 얼마예요? 플러스 8x죠. 그 다음에 더하기 요 앞에까지 찾은 식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상수항을 더해주는 거예요. 더하는 방법은 x의 개수가 얼마니? 8이지. 그러면 8에다가 나누기 2, 즉 곱하기 2분의 1을 제곱한 값이니까 16이지. 이 값을 더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16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없던 걸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더한 걸 다시 뺐어. 그럼 전체식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리고 더하기 원래 있었던 요거 33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야. 아까 우리 어디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여기죠. 그러면 x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16인데 마이너스 16도 나올 때 이거 우리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 가로가 문이라고 생각하면 문 열고 나올 때 함부로 막 나오면 안 돼. 앞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 여긴 2가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 2가 있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만나서 마이너스 32로 가로를 풀어서 나오고 더하기 33 이렇게 되죠. 는 2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고치면 x좌표는 어떻게 읽냐면 요 2차 완전 제곱식이 된 값을 0으로 하는 x의 값이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4예요, 여러분. 그럼 그때 얘가 0이 되니까 이 식이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얘가 0이 됐지? 그러니까 y의 요게 0이 된 말이야. 그럼 y 값을 얼마가 남아? 1이 남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꼭지점의 좌표이니까 여러분이 a가 양수야. 이걸 보니 이거 a 양수에 해당하는 거라 그래프 그릴 필요 없다는 거야. 이렇게 읽고 그러면 얘는 최대값을 갖는 게 아니죠. 최소값을 갖구나 라고 하고 최소값 1을 갖습니다 라고요. 아까 선생님처럼 최대 최소가 헷갈려. 그러면 이차 함수 보고 얘가 양수네. 그럼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 얘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1이라고 하는 꼭지점의 좌표를 가져.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 x 좌표의 값을 최대값 또는 최소값으로 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최소값이 y값을 읽어주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없죠. 그래서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자, 2번 가봅시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다 듣지 마시고 드래그해서 자기가 필요한 내용만 들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또 천천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묶어주고요. x제곱 마이너스 10x지. 이번에는 요거의 반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25를 더하는 거지. 그럼 다시 원래 값 빼주고. 그럼 안 변했어, 아무식도. 그리고 원래 있었던 20 여기 잊지 말고 막 쓰다 보면 얘네한테 신경 쓰다가 얘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 아까 만들어준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5 그냥 나오면 안 돼. 누구랑 만나? 마이너스랑. 그래서 플러스 25 마이너스 20 그러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5가 되죠. 자, 그래프 개형 그리자. a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요 값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니까 x가 얼마일 때? 5일 때. 그때 y의 값 5라고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얘가 5,5가 되니까 자, 이번에는 최소값은 없죠. 아래로 최소값은 없고 그 다음에 최대값으로는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 x가 5일 때 y값이야, y값. 5일 때의 값 5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을 때 있고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완전 제곱식 꼴로 이차 함수가 있으면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꼭 이렇게 고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p, q를 얻었을 때 이 q라고 하는 값에서 최대 아니면 최소를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는 거 a가 양수니 a가 음수니 구별해 주시고요. 이거니 구별하고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갑시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엔 앞에서 영상 첫 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의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주는데 문제는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서 이게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p, f, p잖니? 이 꼭지점의 좌표가 정의역의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는 어디서 최대가 되냐면 요 값에서 최소지만 꼭지점에서 최소를 갖는다는 거지. 역시 P가 정의 안에 들어갔어. 근데 A가 음수면 꼭지점에서 누가 생겼어?
최대가 생기는 거야. 그러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P가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주어진 값은 그냥 정의역의 양 끝에서 제일 큰 애가 제일 크고 제일 작은 애가 최소다, 이렇게 결정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P라고 하는 꼭지점의 X좌표가 이 정의역 범위 안에 들어가니? 들어가지 않니? 얘를 찾아주는 거예요. 들어가니? 들어가지 않니?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얘들아,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할 때는 그냥 느낌을 이렇게 알면 돼. 아, 저런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지는 정신을 바짝, 촉을 바짝 세우고 들어주셔야 돼요. 자, 앞에서는 다르지. 앞에서는 안 준단 말이야, x의 값의 범위를. 근데 요거 이렇게 x의 값의 범위를 줬다는 얘기는, 아, 꼭지점을 구해서 x의 값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봐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거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냥 또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6x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3 이렇게 되지.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주고 원래 있었던 잊어버리지. 막 하다 잃어버린 애들 너무 많아. x 여기까지 완전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6 나와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x의 값 3은 정의역 범위 안에 3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네요. x의 3은 얘 사이에 들어가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비교하냐면 세 개의 값을 다 비교해 주는 거야. 어떻게 하냐? x가 3일 때 꼭지점 y의 값 마이너스 3 적어도 이렇게. 그 다음 양끝값 x가 0일 때의 값도 구하는 거야. x가 0일 때 그럼 0 넣으니까 그때 y의 값 구하면 6이거든요. 그 다음 x가 5일 때도 값도 구해줘. x가 5일 때 값 넣어서 계산하면 y의 값 1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이 비교를 이 세 개 값을 그냥 영혼 없이 이렇게 본 다음에 이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니? 그래, 6이야. 그럼 최대값은 6이에요. 최소값은 누구니? 그럼 최소값은 얼마? 제일 작은 애 얼마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기억하는 건 제일 큰 값이 최대고 제일 작은 값이 최소인데 문제는 이와 같이 정의역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가면 정의역 안에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면 꼭지점의 값이랑 또 빠뜨리지 말고 이 세 개를 다 비교해 주라는 거야. 뭐? 꼭지점일 때의 값, 그 다음에 양끝값. 이렇게 그냥 다 기계적으로 놓고 셋 중에 제일 큰 애, 제일 작은 애를 찾아주시면 돼요. 2번. 선생님 원래 간격을 좀 만들었는데 잘 안 보이네. 그러면 2번을 다시 쓸게요.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이라고 줬는데 이번엔 x의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준 거야.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이번에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잘 만들어 주세요. 1의 제곱 플러스 13으로 나와. 그래서 보니 x 좌표 마이너스 1이 이 안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얘는 1부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포함이 안 돼. 그러면 꼭지점의 값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돼? x가 1일 때의 값하고 양 끝값에 해당하는 1일 때의 값과 4일 때의 값만 구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x가 1일 때의 값 5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33 아니라 37이에요. 마이너스 37 계산하면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대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소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꼭지점이 들어가? 그럼 들어가면 3개 비교해. 안 들어가? 그러면 양 끝값만 비교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야. 다음 3번입니다. 좀 보인다. 자, 이것도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생략합시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로 돼요. 그럼 꼭지점의 x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은 이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럼 고민하지 마. 탈락. 우리의 대상에서 너는 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x가 0일 때, 양 끝에 해당하는 0일 때의 값과 x가 1일 때의 값만 y를 구해줘요. 계산해서 구해서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일 큰 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대값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작은 애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소값이에요.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별만 해주면 된다. 실수 전체일 때는 이차 함수는 최대 아니면 최소 둘 중에 하나를 꼭 가질 거고, 이렇게 범위를 주었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가 정의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값 3개를 다 비교해. 그냥 영혼 없이 3개를 다 비교해 주면 되고, 안 들어가면 양 끝에 값, 요 값하고 요 값 2개만 해서 큰 애를 최대, 작은 애를 최소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정도 선에서 시험 문제는 다뤄주시면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학교 때부터 이거 너무 많이 했던 거죠. 문제 쫘르륵 읽었다고 생각하시고, 풀이도 그래 적어놨어요. 가로의 길이는 x만큼 줄이니까 13-x, 세로는 늘리니까 7 플러스 x죠. 길으니까 이제 물론 당연히 주어진 x의 값이 아무리 해도 0보다 크고 13보다 작아야지, 뭐 13보다 더 적게 줄일 수는 없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완전 제곱식 나타내서 최대값이 100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때 최대값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10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팁 하나 갑시다.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제 처음에 준 게 이런 거예요. 이러한 문제 유형은 이 13, 가로가 13, 세로가 7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얘 면적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똑같은 둘레에서 어떻게 바꾸면 면적이 최대가 되니? 라고 물어보면, 자, 요거 결론적으로 보면 x의 값이 얼마일 때가 되는 거냐면 3일 때잖아요. 그럼 x가 3이 됐다는 얘기는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돼? 얼마 줄이는 거야? 3cm 줄이니까.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늘리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슨 사각형이 되냐면 정사각형이 되죠. 10 곱하기 10 정사각형.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 도형의 문제에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둘레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을 때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면적이 최대가 되는 것은 언제 최대가 된다? 정사각형이 될 때다. 정사각형. 정円각형이 될 때 다 최대가 돼요. 다른 문제들도. 그래서 만약 그냥 이걸 객관식으로 내면 이렇게 해주면 돼. 이거 7 더하기 13 하니까 얼마야? 20이지. 그러면 22 나누기 2. 한 변의 변이 얼마면 돼? 10이면 돼. 그래서 10 이렇게 되는 정사각형이 됐을 때 면적이 최대야. 최대 면적 100이야.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이건 알게 되는 팁이에요. 객관식으로 나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단계를 공부해 주세요. 안녕. 자,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충분히 연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